넥스틸은 올 3분기 매출 667억 원의 영업손실 3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에 비해 손실을 얼마나 냈는지를 보는 지표인 영업손실률은 4%대입니다. 업황 침체 시기 넥스틸 펀더멘털이나 수익성을 가늠할 수 있는 수치인데요. 분기 매출이 600억 원대로 떨어지면 4%대 손실을 내는 사업 구조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펀더멘털은 드러난 수치보다 더 훼손됐습니다. 재무제표를 더 뜯어보면 140억 원대 충당부채를 손익계산서상 이익으로 환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 이익이 생긴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한 것인데 이 효과를 제거하면 영업손실률은 26%대로 치솟습니다. 손익에 큰 영향을 준 회계 처리인데 투자자들에겐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분기보고서에도 언급이 없었는데요. 회사 측은 추후 해당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충당부채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도 투명하게 밝힐 것이 요구됩니다. 자의적 처리가 가능하면 손익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은 감사인의 검토를 거친 결과라며 객관성을 담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덤핑 충당부채 145억 축소, 판관비 수출제 비용의 반영. 넥스틸은 올 3분기 연결 기준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과거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상반기는 매출 4,132억 원 대비 판관비 605억 원 비중이 14.6%였는데 올 3분기는 판관비가 85억 원으로 매출 대비 비중이 12.7%로 하락했습니다. 판관비는 영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영업사원 인건비나 광고 선전비, 협력업체에게 지불하는 지급수수료, 제품 운송비 등이 포함됩니다. 넥스틸과 같은 수출기업은 수출제 비용이 적자는데요. 수출제 비용은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비, 운반비, 선적비, 해상운임, 하역비, 통관료 등이 해당됩니다. 3분기 판관비가 평시 대비 크게 줄어든 것은 수출제 비용이 음수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회계적으로 비용이 아닌 이익이 났다는 의미인데요. 올 3분기 수출제 비용은 마이너스 71억 원이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471억 원에 달했던 비용입니다. 얼핏 보면 쉽게 이해하기 힘든 수치입니다. 비용이 음수가 될 순 없기 때문인데요. 미래에 지불할 수출제 비용을 선결제하고 해당 비용이 집행될 가능성이 없어지면 환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엔 선결제한 비용을 자산 항목인 선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향후 실제 비용이 발생하면 선급금을 그만큼 차감하는 구조라는 것이죠. 원인은 충당부채에 있었습니다. 취재 결과 넥스틸은 반덤핑 충당부채를 떨어내며 발생한 회계적 이익을 수출제 비용으로 분류했습니다. 넥스틸 관계자는 3분기 중에 관세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충당부채를 떨어냈고 그만큼을 이익 수출제 비용으로 환입시킨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미래에 지출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 시기나 금액은 불확실한 부채를 의미합니다. 금전적 소송이 진행 중일 때 패소 시 지불해야 할 금액 등이 충당부채에 해당되는데요. 넥스틸 충당부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반덤핑 충당부채입니다. 넥스틸은 미국의 유정관을 수출하고 있는데 미국은 2018년부터 보호무역에 나서 유정관 수입 한도를 설정하는 쿼터제를 시행했습니다. 더불어 쿼터제에 참여한 수출기업 제품 가격이 자국 제품 정상 가격보다 낮을 경우 조사를 거쳐 덤핑 상품으로 규정하고 징벌적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넥스틸은 2014년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미국 상무부 DOC로부터 반덤핑 조사를 받았고 총 6세차례 반덤핑 과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2017년 4월 1차와 2018년 4월 3차는 미국 국제법원 CIT의 제소의 관세윤리나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2차 조사에 대해서도 CIT의 제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인데요. 나머지 4에서 8차는 잠재적인 리스크로 남아있습니다. 넥스틸은 이에 반덤핑 충당부채를 쌓아왔는데 올 3분기 말 기준으로 243억 원입니다. 올 1분기 말 388억 원과 비교해 145억 원이 줄어든 수치인데요. 그만큼 이익으로 환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규모 손익 조정 불구 관련 설명 없어. 문제는 이같이 손익에 크게 영향을 미친 이벤트와 회계 처리에 대해 정보 공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분기보고서 재무제표 주석에는 충당부채를 환입한 사실과 또 이를 수출제 비용으로 분류했다는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또 해당 회계 처리의 근거가 되는 소송 결과에 대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분기보고서 우발부채 등에 대한 상황에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는 정도만 간략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번 일회성 이익 145억 원이 없었다면 넥스틸은 단순 계산해 올 3분기 영업손실이 기존 30억 원에서 176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영업손실률은 26.39%로 오르고요. 비경상정 요인을 제거했을 때의 넥스틸 펀더멘털인 것입니다. 향후 비슷한 업황이 이어질 경우 예상되는 실제 손실률을 말합니다. 관련해 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충당부채 축소는 이례적인 건인데요. 넥스틸은 과거 반덤핑 과세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엔 충당부채 규모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3차 과세 관련 소송 승소는 2022년 8월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덤핑 충당부채 규모는 2021년 말 403억 원에서 2022년 말 374억 원으로 소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 1분기 말에는 388억 원으로 비슷한 규모가 유지됐습니다. 그러다 공교롭게도 영업손실을 낸 올 3분기 들어 145억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만큼 손익을 조정한 것이기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당부채 조정의 일부라도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면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집니다. 투명한 기준 공개가 필요한 이유인데요. 이와 관련 넥스틸 측은 충당부채 축소는 공인된 감사인의 검증을 받아 진행한 건이기 때문에 자의성이 개입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과 이벤트에 대해선 정보 공개를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